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지식의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드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현미가 가진 놀라운 효능, 그 빛나는 얼굴을 보았고, 2편에서는 현미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논란이라는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보약을 손에 쥐고 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오늘 마지막 3부에서는 현미의 효능을 100%를 넘어 200%까지 끌어올리는 실전 비법, 여러분의 밥상을 최고의 병원이자 약국으로 만들어줄 현미 사용 설명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반대로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현미 맞춤 처방전까지. 이 시리즈의 완결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미의 효능을 2배, 3배로 증폭시켜주는 최고의 음식 궁합, 그 첫 번째 짝꿍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콩과 팥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혹시 완전 단백질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집을 짓는 벽돌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항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지요. 이 단백질이라는 벽돌은 아미노산이라는 20가지가 넘는 작은 구슬들이 길게 꿰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 구슬 중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이 필수 아미노산 구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질 좋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고기나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요. 현미도 식물성 식품치고는 단백질이 꽤 풍부한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미의 단백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아미노산 구슬 중 리신이라는 구슬이 유독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다른 구슬들이 많아도 이 리신 구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온전한 단백질 벽돌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미만으로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현미의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콩과 팥 등 콩과 식물들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현미와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에는 현미에 부족했던 바로 그 리신 구슬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 콩은 메티오닌이라는 다른 필수 아미노산 구슬이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콩에 부족한 그 메티오닌은 현미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현미와 콩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마치 서로에게 부족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미가 콩에게 나한테 부족한 리신 좀 빌려줘 하면 콩은 그러는 너야말로 나한테 없는 메티오닌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완벽한 팀을 이루는 격입니다. 이렇게 현미밥에 콩을 넣어 콩밥을 짓는 순간 우리는 동물성 식품이 부럽지 않은 아주 이상적인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이 자꾸 빠져서 걱정이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현미 콩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근육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일부러 찾아 드실 필요 없이 매일 먹는 밥 한 그릇만으로도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밥에 콩을 넣어 먹었던 것은 바로 이 완벽한 영양의 조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터득한 삶의 지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현미와 콩이 만나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면 이제는 그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집안 곳곳을 보수해줄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할 차례입니다.
현미의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색색의 채소와 바다의 선물 해조류입니다. 지난 2편에서 우리는 현미 속 피트산이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불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으로 피트산의 활성을 크게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올려서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다의 채소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파래와 같은 해조류는 그야말로 바다의 미네랄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지요. 뜨끈한 현미밥에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이는 것은 맛의 조화일 뿐만 아니라 현미의 부족한 점을 해조류가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는 영양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채소들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는 현미의 또 다른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기 때문입니다. 현미에는 철분도 들어있지만 피트산 때문에 그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아주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힘이 1이라면 비타민C가 흡수를 돕는 힘은 5나 1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철분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실 때는 비타민C의 왕이라고 불리는 파프리카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나물을 곁들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들이 우리 밥상을 보기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현미밥의 영양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것이지요. 현미밥에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검푸른 색의 해조류가 더해질수록 우리 밥상은 그 어떤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영양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밥상에 최고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두 갖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은 이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잘 소화되고 흡수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미의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이 등판합니다. 바로 우리의 전통 발효과학의 정수,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는 이 편에서 현미의 소화를 돕기 위해 충분히 불리고 오래 씹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선천적으로 약하시거나 그날따라 몸의 기력이 떨어져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여전히 현미밥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된장과 청국장은 우리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훌륭한 외부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발효식품은 콩과 같은 원재료를 미생물이 시간을 들여 미리 소화를 시켜놓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잘게 쪼개놓는 수많은 소화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현미밥을 된장찌개나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이 발효식품 속에 들어있던 효소들이 우리 위장으로 함께 들어와 현미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위장의 일꾼들이 힘에 부칠 때 외부에서 아주 유능한 일꾼들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여기에 더해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편에서 현미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어준다고 말씀드렸지요. 영양학에서는 이런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된장, 청국장, 잘 익은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우리 장에 이로운 유익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채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유익균들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지요. 현미밥과 발효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우리 장 속 텃밭에 최고급 유기농 거름 프리바이오틱스를 뿌려주는 동시에 아주 튼튼하고 좋은 씨앗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텃밭의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씨앗도 듬뿍 들어오니 우리 장 속의 유익균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수한 현미밥에 짭짤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 혹은 쿰쿰하지만 깊은 맛이 일품인 청국장 한 숟가락을 곁들여 드셔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넘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소화, 과학과 장 건강의 지혜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짝꿍이야말로 현미가 가진 모든 영양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해주는 마지막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현미와 콩이 만나 단백질을 완성하고 채소와 해조류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워주며 발효식품이 소화와 흡수를 돕는 환상의 팀워크를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밥상을 지키는 든든한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 음식 궁합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이나 식습관이 애써 챙겨 먹은 현미의 좋은 효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현미의 효능을 깎아먹는 최악의 궁합 두 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은 놀랍게도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식후에 즐겨 마시는 음료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혹은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여기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나 어지럼증을 겪고 계신다면 이 습관은 현미의 좋은 성분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나쁜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커피와 녹차, 홍차 그리고 떫은 맛을 내는 감이나 와인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짓궂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과 만났다 하면 찰싹 달라붙어 서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미밥과 여러 반찬을 통해 철분을 섭취하면 이 철분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식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그 속에 있던 탄닌 성분이 장 속으로 내려와 철분을 먼저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마치 수갑을 채우듯 철분과 단단하게 결합해서 탄닌산 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버리지요. 문제는 이렇게 탄닌과 결합해버린 철분은 우리 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소화도 흡수도 시킬 수 없는 그저 커다란 덩어리의 불순물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결국 이 아까운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현미나 시금치, 소고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도 식후에 무심코 마신 커피나 녹차 한 잔이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나이가 들면서 어지럼증이나 기운 없는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미밥을 통한 꾸준한 철분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 식후 음료 습관 하나 때문에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커피나 녹차를 평생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차 공격입니다. 탄닌이 우리 몸속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와 음료 사이에 충분한 간격만 두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소 1시간, 안전하게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이미 현미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철분을 안전하게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현미의 영양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이 현미의 특정 영양소를 도둑질해가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현미가 애써 쌓아 올린 건강의 탑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바로 짜고 기름진 반찬과의 궁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거친 현미밥을 먹고 있으니 이 정도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반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달고 짜고 기름진 것들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매콤한 제육볶음, 짭짤한 햄구이, 고소한 삼겹살, 혹은 팝도둑이라는 짠 장아찌 같은 것들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한쪽에서는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구멍을 뚫고 물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미밥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현미의 효능과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첫째, 현미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했습니다. 현미 속의 피토스테롤과 감마오리자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지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짜고 기름진 반찬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이라는 새로운 쓰레기를 우리 혈관 속에 마구 퍼붓고 있는 격입니다. 한쪽에서는 청소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니 혈관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요. 오히려 현미만 믿고 기름진 음식을 더 마음 놓고 먹게 되어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고 짠 양념에 볶거나 조린 반찬들은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기름진 음식들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현미가 애써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놨더니 반찬이 뒤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더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꼴입니다. 셋째, 현미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밥 한 공기로 아낄 수 있는 열량은 기껏해야 수십 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반찬 한두 젓가락으로 섭취하는 열량은 수백 칼로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는 자기 위안에 빠져서 기름진 반찬을 더 먹게 된다면 체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미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도로 가공되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은 우리 장 속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현미가 유익균에게 열심히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옆에서 반찬이 유해균에게 더 푸짐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셈입니다. 장 속 환경이 건강해질 틈이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현미밥은 결코 건강을 해치는 다른 식습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현미밥은 건강한 식단의 기초이자 시작일 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반찬들 역시 현미밥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건강 밥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고 볶는 조리법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짠 장아찌나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나 나물 반찬을 곁들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미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미의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반대로 그 효능을 깎아먹는 최악의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현미 박사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 나이, 건강 상황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각자의 몸에 딱 맞는 현미 맞춤 처방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소화 기능이 약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현미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풍부한 영양소는 분명 탐이 나지만 거친 식감과 소화의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이분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미의 장점은 최대한 취하되 소화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8을 모두 현미로 채운 현미밥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장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백미 7할에 현미 3할, 즉 7대 3의 비율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속이 편안하고 적응이 되었다 싶으시면 차츰 현미의 비율을 4할, 5할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이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오분도미나 발화현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분도미는 현미의 쌀결을 절반 정도만 깎아낸 것으로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잡은 아주 훌륭한 징검다리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발화현미입니다. 발화현미는 현미가 싹을 틔우면서 스스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변신한 아주 기특한 현미입니다. 식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며 가바와 같은 좋은 영양 성분은 오히려 몇 배나 더 늘어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핵심은 내 몸과 대화하며 천천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풍부하고 고른 영양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이분들에게 현미는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의 풍부한 각종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두뇌 활동에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현미밥에 익숙해지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임산부의 경우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임신 중에 겪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소화기관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트산 성분이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이 편에서 다루었던 비소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성인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하게만 섭취한다면 아이들과 임산부에게도 현미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고집하기보다는 백미와 섞어서 주시거나 주먹밥이나 볶음밥처럼 다른 재료와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높인 발화현미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비소 제거를 위해 쌀을 깨끗이 여러 번 씻고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짓는 과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분들만큼은 현미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하는 일종의 빨간불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만성신장질환, 즉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과 여분의 영양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 기능이 고장나면 특정 성분들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여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이로운 영양소인 인과 칼륨이 백미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 기능을 돕는 고마운 성분들이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인과 칼륨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합니다. 몸에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근육마비를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심장 박동의 이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몸에 좋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영양 성분이 적은 백미밥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만약 본인이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식단에 변화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와 먼저 상담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3편에 걸친 현미 심층 탐구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이웃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쌀겨와 신운 속에 숨겨진 현미의 눈부신 효능, 그 빛나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든든한 포만감으로 뱃살의 근심을 덜어주며 장내 환경을 비옥하게 가꾸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현미의 4가지 기적을 확인했지요. 현미는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지키는 훌륭한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빛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현미를 둘러싼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소화불량이라는 높은 벽을 지혜롭게 넘는 법을 배웠고, 영양도둑이라는 오명을 썼던 피트산의 두 얼굴을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며, 발암물질이라는 비소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방법까지 우리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현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전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단백질을 완성하는 콩과의 만남, 영양을 채우는 채소와 해조류의 도움, 소화를 돕는 발효식품의 시너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과 내 몸에 맞는 처방전까지. 이제 우리는 현미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갖게 된 셈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니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미는 그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현미는 알고 먹어야 하고 정성을 들여 지어야 하며 내 몸과 대화하며 먹어야 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까다로움과 정성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미를 불리기 위해 하룻밤을 기다리는 시간은 내 건강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미밥을 오랫동안 꼭꼭 씹는 행위는 음식을 급하게 삼키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반찬과 함께 먹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내 밥상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현미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건강하게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그리고 밥상 위에서 이 작은 현미 한 톨과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위대한 정성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한 그릇이 최고의 명약이 되는 기적,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건강한 지식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수였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